1398년 8월 27일 아침, 궁궐은 피비린내로 가득했습니다. 방석과 방번, 두 어린 왕자의 죽음은 조선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신하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방원 대군이 형제를 죽였다고. 하지만 아무도 감히 큰 소리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방원의 군사들이 궁궐을 장악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성계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방원이 아니었습니다. 넷째 아들 방간이었습니다. 방간아, 내가 세자가 되어라. 방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황송하옵니다. 이성계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방원이는 내 아들이 아니다. 너라도 제대로 된 왕이 되어다오. 방간은 궁궐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어. 방원이 그 멍청한 놈이 더러운 일을 다 해줬으니 이제 나는 깨끗하게 왕이 되는 거야. 하지만 방간은 한 가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방원은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며칠 후 방원이 형을 찾아갔습니다. 형님, 축하드립니다. 세자가 되셨다면서요. 방간은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그래, 아버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내가 너무 과격해서 걱정이 되신다더구나. 방원은 아무 말 없이 형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형님, 제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뭘 했는데? 방석과 방번을 제거했습니다. 제 손에 피를 묻혔습니다. 형님을 위해서요. 방간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부탁했나? 내가 알아서 한 거잖아. 방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알아서 했습니다. 하지만 형님도 아실 겁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방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원아, 조심해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느냐? 방원도 일어났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형님, 저도 왕이 되고 싶다는 거려. 방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제가 더러운 일을 다 했는데 형님이 왕관을 쓴다. 그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방간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감히. 형님,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방원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방간은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놈이 감히 나한테. 그날 밤 방간은 자신의 측근들을 불렀습니다. 방원을 제거해야 한다. 하지만 대감마님, 방원 대군은 군사를 많이 거느리고 있습니다. 방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아버님께 말씀드려야겠어. 방원이 역모를 꾀하고 있다고. 다음 날 방간은 이성계를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방원이 저를 제거하려 한다고 합니다. 이성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놈이 또, 이제는 형마저 죽이려 한단 말이냐? 하지만 이성계는 지쳐 있었습니다. 두 아들을 잃은 슬픔에 이제 남은 아들들마저 서로 죽이려 하다니. 방간아, 내가 알아서 처리해라. 나는 더 이상 모르겠다. 방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1399년 조선은 겉으로는 평화로웠지만 속으로는 두 형제의 전쟁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방간은 세자로서 권력을 키워갔습니다. 자신의 사람들을 주요 자리에 앉히고 군사를 모았습니다. 방원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영지에서 군사를 훈련시키고 신하들과 관계를 다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경계하며 칼을 갈았습니다. 언젠가는 부딪힐 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400년 1월, 드디어 그 날이 왔습니다. 방간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방원을 역모죄로 고발한 것입니다. 신하들 앞에서 방간이 외쳤습니다. 방원은 두 동생을 죽인 역적입니다. 이제 저마저 제거하려 합니다. 왕실의 평화를 위해 방원을 처벌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하들은 침묵했습니다. 방언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방언의 군사는 정예였고 그를 따르는 신하들도 많았습니다. 방간은 화가 났습니다. 이 비겁한 놈들, 아무도 내 편이 아니구나. 소식을 들은 방언은 웃었습니다. 형님이 드디어 움직이셨군. 부하들이 물었습니다. 대군마마, 어찌 하시겠습니까? 방언은 칼을 뽑았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우리도 움직입니다. 1400년 1월 28일 밤, 방언의 군사가 움직였습니다. 목표는 방간의 저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방언이 직접 말을 탔습니다.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형님, 미안하지만 저도 살아야 합니다. 방간의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저택은 비어 있었습니다. 방간은 이미 도망친 후였습니다. 부하가 보고했습니다. 대군마마, 방간 대군께서 서쪽으로 도주하셨습니다. 방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쫓아가십시오. 하지만 죽이지는 마십시오. 방언의 군사들이 방간을 추격했습니다. 사흘을 달렸습니다. 방간은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함께 도망치던 부하들도 하나둘 떠났습니다. 결국 방간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강가에 다다른 방간.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언의 군사들이었습니다. 방간은 칼을 뽑았습니다. 오지 마라. 나는 세자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언이 나타났습니다. 말에서 내려 천천히 형에게 다가갔습니다. 형님, 방간이 소리쳤습니다. 오지 마. 내가 날 죽이려고 왔구나. 방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형님을 죽이지 않을 겁니다. 방간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뭐? 방언이 계속 말했습니다. 방석과 방번을 죽인 건 제 평생의 죄입니다. 그 죄로 저는 매일 밤 악몽을 꿉니다. 이제 형님마저 죽이면 저는 정말 사람이 아닌 짐승이 됩니다. 그러니 형님, 부디 왕위를 포기해 주십시오. 방간은 웃었습니다. 비웃는 웃음이었습니다. 내가 왜 포기해야 하는데? 내가 원하니까? 방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저는 형님을 가둘 수밖에 없습니다. 방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감옥에 나를. 방언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군사들이 다가와 방간을 붙잡았습니다. 놔라. 나를 놔. 나는 세자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방간은 그대로 끌려갔습니다. 이성계에게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방언이 방간을 잡았다고. 이성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형제끼리 싸우는구나. 방언을 불러들여라. 방언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죄인 방언입니다. 이성계가 물었습니다. 내 형을 어찌할 생각이냐? 죽일 것이냐? 방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형님은 살려두겠습니다. 다만 벼슬을 빼앗고 멀리 보내고자 합니다. 이성계는 방언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너는 왜 이러느냐? 왜 형제들을 괴롭히느냐? 방언은 대답했습니다. 저도 살고 싶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께서 저를 버리지만 않으셨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이성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 탓이라는 거냐? 방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님. 아버님께서 공평했다면, 공을 세운 사람을 인정했다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겁니다. 이성계가 소리쳤습니다. 내 이놈. 감히 아비를 탓하느냐. 하지만 방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이제라도 저를 세자로 삼아주십시오. 제가 형제를 죽인 죄인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왕이 되고 싶습니다. 이성계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내가 세자가 되어라. 하지만 명심해라. 나는 내가 왕이 되는 걸 보고 싶지 않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 얼굴도 보기 싫다. 방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님. 이성계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쓸쓸했습니다. 이렇게 방언은 세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치러야 할 대가는 컸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완전히 잃었고 형제를 모두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방가는 기양을 갖고 다른 형제들도 방언을 두려워하며 멀리했습니다. 방언은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방석이와 방번이가 나타나 물었습니다. 오라버님, 왜 우리를 죽이셨어요? 방언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미안하다고 되뇌일 뿐이었습니다. 아내 민씨가 남편을 안아주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괴로워하세요. 당신은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방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왕이 되기 위해 그랬소. 그게 더 무서운 거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1400년, 1401년, 1402년. 방언은 세자로서 나라 일을 돌봤습니다. 그는 유능했습니다.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펴고 나라를 안정시켰습니다. 신하들도 인정했습니다. 방언 세자는 잔인하지만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이성계는 끝까지 아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궁궐 안에서 마주쳐도 외면했습니다. 방언이 문안을 드려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언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1408년 이성계가 병들었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졌습니다. 방언이 아버지의 침상을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저 방언입니다. 이성계는 눈을 감은 채 대답했습니다. 가거라. 내 얼굴 보기 싫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성계가 눈을 떴습니다. 용서. 내가 죽인 방석이와 방번이한테 가서 용서를 빌어라. 나는 내가 왕이 되는 걸 보지 않을 것이다. 방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제발. 하지만 이성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가거라. 방언은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건가? 왕이 되기 위해 아버지의 사랑까지 잃은 건가? 며칠 후 이성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1408년 5월 24일 방언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울지 못했습니다.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울 수 없었습니다. 세자는 강해야 했으니까요. 장례가 끝난 후 방언은 혼자 아버지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이제야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불효자입니다. 제가 당신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도 살고 싶었습니다. 방언은 땅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마음껏 울었습니다. 평생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날 밤, 방언은 아버지 무덤 앞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방언은 일어났습니다. 얼굴을 씻고 옷을 정돈했습니다. 그리고 궁궐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왕이 될 차례였습니다. 신하들이 모였습니다. 세자 저하, 이제 즉위하셔야 합니다. 방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1408년 11월, 방언은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 3대 왕 태종이 되었습니다. 43살의 나이였습니다. 두 동생을 죽이고 형을 몰아내고 아버지의 사랑을 잃고 그렇게 얻은 왕관이었습니다. 즉위식이 끝난 후 방언은 혼자 왕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원했던 것인가? 이 무거운 왕관을 쓰기 위해 모든 것을 잃었구나. 그는 왕관을 벗어 손에 들었습니다. 왕관은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마치 피의 무게 같았습니다. 그날 밤
방언은 또 악몽을 꾸었습니다. 방석과 방번이 나타났습니다. 오라버님, 이제 왕이 되셨네요. 행복하세요. 방언은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 너희를 죽인 게 평생 후회된다. 방석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오라버님은 다시 똑같이 하실 거예요. 권력을 위해서라면. 방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다르다. 하지만 방석과 방번은 사라졌습니다. 방언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옆에서 자던 민씨가 놀랐겠습니다. 여보, 또 악몽이세요? 방언은 땀에 젖은 얼굴을 닦았습니다. 여보, 나는 과연 제대로 된 왕이 될 수 있을까요? 민씨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어요. 과거를 씻을 순 없어도 앞으로 잘할 순 있어요. 방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제대로 해야지. 백성을 위한 왕이 되어야지. 그것만이 내가 지은 죄를 조금이나마 갚는 길이야. 태종 이방원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부패한 신하를 가차없이 처벌하고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펴고 나라를 안정시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방법은 잔인했습니다. 반대하는 신하는 죽이고 위협이 되는 인물은 제거했습니다. 신하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왕께서 너무 무섭다고. 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선이 안정되고 있다고. 백성의 삶이 나아지고 있다고. 방언은 밤마다 정사를 돌봤습니다. 잠을 줄여가며 일했습니다. 악몽을 피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방언에게도 아들들이 자랐습니다. 큰아들 양령, 둘째 효령, 셋째 충령. 특히 충령은 똑똑하고 성실했습니다. 방언은 아들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만큼은 내 길을 걷게 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운명은 아이러니했습니다. 큰아들 양령이 세자가 되었지만 방탕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신하들이 걱정했습니다. 저하, 세자가 문제입니다. 방언은 아들을 불렀습니다. 양령아, 내가 세자로서 해야 할 일이 뭔지 아느냐? 양령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하지만 저는 왕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방언은 놀랐습니다. 뭐라고? 양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님, 왕이 되면 행복한가요? 아버님은 왕관을 얻었지만 밤마다 악몽을 꾸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방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방언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1418년 양령을 폐세자시키고 셋째 충령을 세자로 삼았습니다. 역사는 이 충령을 세종대왕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날 방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양령을 불러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아비가 너를 세자로 만들었다가 패했구나. 양령은 오히려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버님, 저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동생 충령이가 저보다 나은 왕이 될 겁니다. 방언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충령을 불렀습니다. 충령아, 내가 세자가 되었다. 충령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황공하옵니다. 방언이 말했습니다. 충령아, 명심해라. 너는 아비처럼 되지 마라. 충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방언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권력을 위해 형제를 죽이고 아비를 배신하고 그렇게 살지 마라. 너는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 되어라. 그것이 아비가 너에게 바라는 것이다. 충령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님. 방언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너는 잘할 것이다. 너는 나보다 훨씬 나은 왕이 될 것이다. 1422년 방언이 병들었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졌습니다.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무엇이었나? 왕이 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지. 동생들을 죽이고 형을 몰아내고 아버지의 사랑을 잃었지. 그리고 왕이 되었지. 하지만 행복했나? 아니다.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죄책감에 괴로워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인가? 아들 세종이 문병을 왔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십니까? 방언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충령아, 아비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다오. 세종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씀하세요, 아버님. 방언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너는 좋은 왕이 되어라.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형제를 사랑해라. 권력보다 가족이 중요하다. 아비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 세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님. 방언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1422년 5월 10일, 태종 이방원은 57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신하들은 말했습니다. 위대한 왕이었다고, 강력한 지도자였다고. 하지만 방언의 가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얼마나 후회했는지. 아내 민씨는 남편의 관 앞에서 울었습니다. 여보, 이제 편히 쉬세요. 이제 악몽도 끝났어요. 아들 세종도 울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아버님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좋은 왕이 되겠습니다. 방언의 무덤은 서울 근처에 만들어졌습니다. 헐릉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6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무덤은 그곳에 있습니다. 형제를 죽이고 왕이 된 남자, 권력을 얻었지만 행복하지 못했던 남자, 태종 이방원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방원의 이야기입니다. 새엄마가 들어오면서 시작된 비극, 형제가 형제를 죽인 전쟁, 그리고 피로 얼룩진 왕관. 그는 왕이 되었지만 평생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손에 묻은 피는 결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세종은 달랐습니다. 세종은 아버지의 교훈을 기억했습니다. 권력보다 백성이 중요하다고, 가족을 사랑해야 한다고. 그래서 세종은 한글을 만들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펴고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방원의 비극은 헛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고통이 아들에게 교훈이 되었고 그 교훈이 세종대왕을 만들었으니까요. 피로 얼룩진 아버지의 왕관 위에 백성을 사랑한 아들의 왕관이 빛났습니다. 6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권력을 위해 가족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것,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권력이 아니라 사랑에서 온다는 것. 이방원은 왕이 되었지만 불행했습니다. 이방원은 권력을 위해 살았고 세종은 백성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차이였습니다. 세종은 왕이 되었고 행복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으로 이방원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새엄마가 들어온 날부터 시작된 비극, 형제의 피로 얼룩진 왕관, 그리고 평생 괴로워한 한 남자의 이야기. 우리는 이 이야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시리즈에서 뵙겠습니다.